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할 말은 하고 깔 것은 깐다의 인터넷 팟캐스트 까TV의 영원한 제작국장 까PD입니다. 오늘의 깔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수상한 주식 형성 과정, 재산 형성 과정입니다. 이 사건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잠시 좀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. 저는 사실 그 박근혜 정권이 탄핵이 되면서 굉장히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굉장히 또 기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 그 기대감이 커서인지 요즘 사실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장관 후보자 임명이라든지 바로 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그 이런 검증 시스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실망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도대체 어떤 검증 시스템이 있기에 여기까지 도달할 정도까지 과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중간에 커트를 당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히 올라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사실 좀 많이 좀 실망을 하고 있어요. 뭐 기대도 컸던 거는 사실이지만. 그래서 저는 그 적폐청산이라는 거를 견주어 볼 때 어쩌면 이 적폐들을 몰아낸 그 자리에 문재인 정권의 어떤 못된 하수인들이 신적폐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좀 철저해야 되고 그 철저함이 의구심 하나 없듯이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사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서두가 좀 길었고 좀 고백이 길었습니다. 자,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보자의 재산 형성이 40억인데 그 중에 35억이 주식이라는 좀 희한한 분포율을 지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30억 주식이 과연 이 정당한 월급으로 과연 이 형성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구점이 많습니다. 자, 일단은 주식 상승률이 285%, 즉 300%에 달하는 주식 상승률을 가지고 있는데요. 자, 어떻게 보면 그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안 치고 국내 내수 경제도 안 좋고 해서 지난 1-2년간의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울고 가는, 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장세였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인 이미선의 남편이 이렇게 수익을 올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존 증권방송의 애널리스트들이 정말로 배워야 할 귀감이 되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고, 그런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과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늘릴 수 있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한번 해보고 파 들어가 보니, 자, 삼광글라스하고 이테크건설이라는 주식을 샀거든요.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알려지지 않은 잡주에 불과한 그런 주식이거든요. 그런데 이런 주식에 몰빵을 하고, 자, 수상한 거래로서 제가 좀 커닝 좀 할게요. 이 후보자의 남편이 2주 동안 34회에 걸쳐서 6억 5천만 원의 주식을 집중 매입을 했고, 곧바로 매입 후 이 공시가 떠가지고 41%가 급등하는 어떤 형성을 좀 보였거든요. 그래서 좀 그것도 좀 수상하지만 이미선 이 재판을 맡은 사건 중에는 이테크건설에 관련된 재판도 있었거든요. 결국은 이테크건설이 이기게끔 만들어졌고, 그것에 대한 보훈으로 이런 좀 공시를 미리 땡겨서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아니면 재판 과정에 있어서 이 회사의 자료를 습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된 주식 상승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. 어떻게 보면은 이미선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이거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미리 알고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많이 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래요. 이렇게 재산을 형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핑계가 더 우리를 열받게 하는데, 그 핑계를 몇 가지 나열을 해보자면, 법원에서는
주식 프로그램을 할 수 없어서 이거는 뭐 내가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데, 법원에서는 어쩌면 그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 노트북에 깔린 거를 가지고 잠시 외부에 나가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, 아니면 누군가에게 지시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뭐 핑계가 전혀 될 수가 없고요. 그 다음에 그래요. 헌법재판관이 되면은 다 처분하겠다고 했는데, 아니 이게 무슨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반성이 되는 겁니까? 처분해가지고 뭐 자선단체에 뭐 일부 기부 뭐 몇십억 기부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, 처분한 그 금액은 자기 통장이나 장롱 속에 넣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반성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. 게다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, 헌법재판관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되겠다라는 얘기예요. 이게 사퇴를 하지 않고 되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? 게다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뻔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. 사실은 저는 뭐 이 영상의 말미에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. 굉장히 좀 허무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사, 뭐 판검사, 대기업주,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 사람들의 범죄율이 과연 이 번외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로 적을까라는 의심을 좀 해봅니다. 뭐 탈세라든지, 뭐 위장전입이라든지, 증여라든지, 뭐 좀 이런 내부 거래 이런 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재산이 형성이 되고, 이 사람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되면서 제가 보기엔 범죄율은 이런 것도 다 범죄로 따진다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, 그 반면에 더 허탈하고 어마어마한 거는 검거율이 거의 단단히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같은 평민들은 사실 자동차세 뭐 한두 번만 안 내도 번호판 띄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? 어떻게 이 사회지도층들이 탈세가 몇백억이 되고 몇십억이 되는 동안 과연 국세청은 이런 것에 대한 제재를 안 하고 살았다는 얘기가 좀 허무하기도 하고요. 그들만의 리그라는 게 분명히 형성이 되어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저는 그래요.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인생 패배자 같은 새끼, 응? 내지는 좀 사회 불만자라는 이런 표현을 저한테 쓰기도 합니다.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. 굉장히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히 살고 세금 빌린 거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,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지고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쌓이기도 합니다. 그렇다고 제가 일본 토착애고 자한당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 정권까지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되려면 이런 거에 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요. 사실 저 하나가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외침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깔감을 까고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은 그래요. 방송이 재미없다. 그런데 제가 재밌게 하려면 여러 가지 욕도 하고 위트도 막 섞어가고 없는 사실도 허위 사실도 유포하고 자막도 이쁘게 달아야겠죠. 근데 저는 그런 목적으로 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며, 의식 있는 분들만이 제 방송을 좀 좋아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상 까피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